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전주의 원내 부대표입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원총회 시작에 앞서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지도부 인사 발표 후에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소개, 그리고 선관위 결정에 따라 합동 토론회를 진행한 후에 투개표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토론회는 모두 발언과 공통 질문 및 답변, 그리고 상호 주도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합동 토론회가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오늘 의원총회는 방송사 국회 방송 그리고 당 오른소리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원내대표 당선자가 결정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의원총회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이미 자리가 정돈이 됐기 때문에 소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총 110명 중 69명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 후에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후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김기현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에 앞장서서 또한 대선을 승리로 이끌으신 김기현 대표님께 먼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맞아서 인사드리는 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준비된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좀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의원총회 도중에 다시 국회의장실로 항의 방문을 지금 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퇴근 무렵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는데 법사위원회 그 위원을 무소속과 그 민주당 의원하고 서로 사보임하는 결재를 국회의장이 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불법이고 국회 규칙에도 위반되고 이미 확립되어 있는 국회 관행에도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인 이 불법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어저께 밤에 오후에 찾아갔는데 국회의장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시하고 오늘 아침에 또 찾아갔는데 아직 그 자리에 없어서 의총 도중에 국회의장이 오신다 하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또다시 찾아가서 항의의 뜻을 전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닷없이 민주당이 민생을 다 내팽개쳐 놔놓고 검수완박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이재명 방탄법을 처리하려고 하는 무리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상임위 이 사보임 문제는 결국은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에 거기에 이 비교섭, 무소속 한 사람을 넣음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된 원칙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가장 근본적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는 대통령 후보였다고 해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상한 꼼수를 부리면서 법치주의를 회피하고 이재명 방탄법을 계속 처리하려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인사드리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우리 의원님들 보시기에 제가 미진한 부분이 참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원내 지도부의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시면서 민생투쟁, 대투쟁을 하시는데 앞장서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사실 국회 의석도 절대 열세이고 하는데 이슈에서마저 우리가 밀리게 되면 선거에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때로는 이슈를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슈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때마다 어떤 때는 뭐 뜨거운 떼약볕에 어떤 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계속 순회를 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의총도 하고 대검찰청 그리고 경찰청 선관위 또 그리고 방송사 등 여기저기 많은 항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노력을 했고 그중에서 특히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본질 파헤치기 위한 특검 추진에 천막농성을 통해서 추운 겨울 날씨 거의 저희 세월이니까 석 달 가까이 했더라고요. 석 달 가까운 세월 동안 이어갔던 것도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또 그 이 민생 문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해결을 위해서 우리 최승재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는데 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의지도 관철시켜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절반 정도가 더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참 보람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들 복지는 뒷전으로 가버렸고 고생만 시켜드린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 결과 우리가 대선 승리라고 하는 값진 성과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하여간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데서 앞장서신 행동을 앞장서신 분을 감사드리고 혹시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 그러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우리는 국회에서의 소수당이고 국회의장마저 민주당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오늘 이 시각에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방 권력도 절대 다수가 민주당에 의해서 점해져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광우병 사태의 초기 대응을 제대로 잘 못하게 되면서 겪었던 그런 집권 내내의 그런 고통, 그것이 이어지면서 우리 지지층에 대한 분열, 지지층의 분열까지 가져왔던 아픈 기억을 우리는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벌써 광우병 사태를 시즌2를 다시 하기 위해서 새 정권에 흠집내고 발목 잡고 아예 대통령 선거 마치자마자 바로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들어가면서 끝내 이 대선에서 드러난 정권 교체의 국민들 의지를 무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반드시 압승해야 될 절대적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절박함 가지고서 지방선거에 잘 임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도 때도 없이 회의한다고 부르고 휴일에도 갑자기 소집한다고 부르고 아이디어 짜내자고 그냥 계속 협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귀찮게 했던 우리 수석 부대표님과 또 우리 부대표님들 특히 우리 김도부 전 정책위의장님 또 유이동 현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또 추경호 전 수석님 그리고 마무리 투수로 들어와서 깔끔한 정리정돈을 하고 계신 우리 성원석 수석님과 여러 부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인석 대표님께서 원내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성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신 임무를 잘 마치고 행복하게 1년 여러분과 함께 지냈던 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당의 사령탑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주신 이준석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 김기현 대표님과 지난 몇 개월간 함께했던 시간이 다 떠오릅니다. 사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강한 투사신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시대가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열망이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강한 투쟁 속에서도 안정감을 바탕으로 때로는 중재자로, 때로는 협상가로, 때로는 투쟁가로 나주셨던 그 행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하시는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저도 꾸준한 성원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원내대표 선거 참 훌륭한 분들이 후보로 나와주셔가지고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방금 전에 그 공보물을 읽어봤더니만은 생각이 비슷하십니다. 두 분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아낌없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계시고 저는 이번 원내대표는 상대당인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성으로 나오고 하자는 지금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구에서도 원래 왼손 투수 오른손 투수 맞추고 강속구 투수 또 느림볼 투수 이렇게 조합해가면서 상대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현재 선출하는 원내 지도부를 보면서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맞서는 것이 더 옳은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주실 그런 훌륭한 원내대표를 선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의총에서 워낙 훌륭한 원내대표를 선출해 주셔서 제가 짝을 이루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총의를 모아서 선택해 주신 원내대표가 매우 좋은 선택이고 옳은 선택일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빠르게 지도부 추스려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기대감이 듭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님 그리고 유이동 정책위장님 정말 승리의 수은갑들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당의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유이동 정책위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이동 정책위의장님도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임기를 같이 하셔서 오늘이 마지막 원내 정책위의장으로서 좀 말씀을 하시는 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위에 있는 의장 유이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총에서 의장으로 취임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됐던 의총에서 저를 의장으로 임명해 주셨던 때가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한 40여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저를 임명해 주셨는데 무사히 대선을 잘 마쳤고 여러분들께서 모든 국민들께서 소원하셨던 정권교체를 이루게 되는 멤버 중에 하나여서 저는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의장직을 내려놓고 원래 제가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릴 분은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원내를 잘 이끌어주신 김기현 원내대표님, 그리고 성은석 수석님, 원내 부대표님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던 정책위 부의장님들, 또 당직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번 선거 관리를 총괄하고 계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하면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송원석 선거관리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으로 총 6분의 선거관리위원들이 계시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태영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이영 의원님, 강민국 의원님, 그리고 저입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4조에 의거해서 송원석 선거관리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송원석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해야 됩니까? 인사는 자주 하는 게 좋답니다. 예,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 변신하면서 아마도 우리 당에서 처음으로 맞는 주요 핵심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은 제62조에 의하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입후보자 등록 보고와 당선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후보자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지난 4월 6일 후보자 등록과 기호 추첨을 마친 결과 기호 1번에는 조혜진 후보가, 기호 2번에는 권성동 후보가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선자는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입후보자 등록 보고와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토론회 사회는 전주혜 선관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후 토론 좌석이 정돈되면 후보자와 사회자는 앞으로 나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장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면 이후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합동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후보님이 앞으로 나오셨는데요. 예. 아, 그래요? 여기서. 예. 기호 1번, 조희진 원내대표 후보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권성동 원내대표 후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합동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토론회는 첫 번째 모두 발언, 두 번째 공통 질문과 답변이 있고요. 다음으로 상호 주도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마지막으로 합동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면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셔서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신호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후보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고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일로 예, 제가 사회석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유, 좀 진행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그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각각 5분입니다. 그 정면에 타이머 표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발언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신호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이 지나면 마이크도 꺼지게 됩니다. 앉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조혜진 원내대표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핵관이 되고 싶었는데 꿈을 못 이룬 미생 윤핵관 조혜진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기사회생, 정권 교체를 해냈습니다.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나라를 살렸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다시는 악몽 같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라를 확실하게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겨우 0.73% 차이로 표를 쥐어짜듯이 해서 이겼습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강력한 반대 세력이 눈에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대통령직만 찾아왔을 뿐입니다. 국회, 지자체, 지방교육청, 검찰, 경찰, 법원, 헌재, 노조, 시민사회, 심지어 선관위까지 저쪽 세력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대 세력에 의해서 포위,
고립된 상태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총선까지 정권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 이 2년을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2년 동안의 성과를 내고 성공시켜서 다음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나머지 3년은 더 볼 것 없습니다. 정권 재창출로 물 건너가고 민주당처럼 겨우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 모두가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저 같은 삼선 중진의 책무는 더 큽니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것은 1차적으로 우리 당선인을 가까이에서 국정의 중심에서 살펴드리고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당선인이 당면할 국정의 가장 큰 애로를 해결해 드리는데 제가 적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선인이 맞닥뜨릴 가장 큰 장애물은 국회입니다. 이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은 새 원내 지도부는 당선인의 신뢰도 필요하지만 야당의 신뢰가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 고도의 정치력과 협상력까지 필요합니다. 성경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했는데 정직한 양심 그리고 치밀하고 빈틈없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 말을 놓고 지내는 친구 의원이 30여 명입니다.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선후배로 또 서로 존대하는 친구로 지내는 의원이 50여 명 됩니다. 모두 학창시절부터 보좌관 생활, 의원 활동을 같이 하면서 맺어진 인연들입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하고도 개인적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정치인 사람입니다. 대학 3학년 때 평생 정치를 결심하고 나이 30에 입문한 뒤에 평생 정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대화와 타협, 절충과 협상이 생활이고 일상 업무였던 사람입니다. 원내 지도부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는 청와대의 하명을 당에 시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당의 의사를 대통령께 전달하는 데 더 크게 발휘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오는 지방선거와 2년 뒤 총선을 필성시켜서 의원님들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꼭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미생딱지를 떼고 완생윤회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의원님들 모두 완생윤회관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2번 권성동 원내대표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성동 의원입니다. 윤회관에서 홀로 서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힘입어 정말 역사적인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원내대표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바탕으로 국민 편에 서는 강한 여당, 승리하는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청와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를 해체하고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과거 수직적인 당청 관계의 폐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 권성동입니다. 저는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고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저는 오로지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당선인께 직원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끝났지만 저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할 말을 하는 강단으로 대통령과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 당선인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당정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 세대와 소통하며 젊은 참모진의 의견을 당선인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선거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앞으로 젊은 세대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온라인, 유튜브 등 다양한 공간의 여론전에서 민주당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대선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당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더욱 폭넓게 받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한편 세대 간의 관점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와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항상 설명하고 중재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세대 간의 가교 역할에도 충심을 다하겠습니다.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이 선거라는 생각으로 치밀한 전략과 함께 움직이는 야전사령관이 되겠습니다. 과거 광우병 사태 등 악의적인 선동에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발 앞서서 이슈를 주도하겠습니다. 모든 원내 전략은 대국민 여론전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선을 하는 동안 협상력과 전투력을 두루 쌓아왔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압박하고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철저하게 국민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쟁점 현안에 있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핵심 공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당정의 가교, 세대의 가교, 거대 야당에 맞설 야전사령관이 되겠습니다. 저 권성동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모두 발언을 좀 듣고 보니까 좀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각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공통 질문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접수를 받아서 선관위에서 엄선해서 결정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공통 질문은 총 2가지인데요. 후보별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이 2개이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은 기호 1번 조혜진 후보가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순서를 바꿔서 2번 권성동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는, 첫 번째 질문은 기호 1, 2번, 두 번째 질문은 기호 2, 1번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면에 타이머가 있는데요. 그 타이머 보시면서 1분 30초가 지나면 신호음이 울리면서 마이크가 꺼지게 되니까 시간 보시면서 조절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상력 제고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상력 제고 방안.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를 이뤄냈지만 180석에 육박하는 민주당의 의석수를 감안하면 원내 운영의 난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구성, 핵심 공약 반영을 위한 법안 처리, 하반기 원구성 협상 등이 거대 야당에 가로막히면 2년간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와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내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보관을 갖고 계신지 먼저 조혜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압도적인 여소 야대 구조입니다. 우리 권성동 후보께서는 모두 말씀 중에 압박을 강하게 해보고 국민께 호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압박 수단이 뭔지 참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협상하고 타협해서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대여 또는 대야 협상을 해본 경험으로는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진정성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양보를 받기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명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명분은 우리 당의 당리당략에 입각해서 명분 내세우면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당을 떠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만 당리당략 때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그 고민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명분, 그것이 상대방도 무장해제시키고 양보하게 만들고 국민들 앞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서도 설득력을 가지고 예. 예, 다음 답변해 주시죠. 예. 정말 어려운 여소야대 구조입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해답을 내놓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희들이 기댈 때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이 되면 협상력이 제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국민을 설득 못하면은 협상력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정책이라든가 현안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내 지도부는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민주당 전사 또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해설가가 되도록 논리적인 자료를 갖다 줘야 됩니다. 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 논리와 감성이 뒷받침된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것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간은 우리는 여기서는 야당입니다. 국회에서는. 결국 앞으로 2년간은 매일매일이 선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대선에 우리가 임했던 그런 자세, 열정, 그런 기계를 갖고 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의 개요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천신만고 끝에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위대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 초기의 국회 역할 그리고 당정청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들의 고견을 듣겠는데요. 예, 권성동 후보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건강한 당정관계, 청와대는 앞으로 사라지겠지만 강화된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무수히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 중에 국민의 환영을 받았던 공약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공약이 있습니다. 국민의 호응을 얻었던 이런 핵심 공약을 여하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실현하고 정책화하고 또 법제화하는데 우리 당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당정 관계라는 것은 제가 모두 발언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과 정은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발한 당정 그런 회의를 통해서 주요 현안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서로 핵심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집권했을 때나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실패한 사례를 보면은 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냈을 때, 당과 정부의 목소리가 갈라졌을 때, 나누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는 정권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밑 대화, 물밑 접촉. 네, 조금 마무리하시면. 예.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당과 정이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30분 되는 예, 뭐 마무리 하시기 전에 좀 신호이 좀 울리더라도 조금 더 마무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조혜진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예, 모두 발언 그 앞부분 질문 마무리 못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상임위원장이 되고 나서 그 결과 그 기조로 제가 교육상임위원장이 되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전쟁터였던 교육위원회가 평화공존지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계투기 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대선 직전까지 광역의원 정수 조정할 때 우리 당에서 의석이 더 늘어나는 안으로 야당을 의견을 직변시켰습니다. 야당이 그렇게 합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진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당의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위한 여당 역할은 여당은 야당하고 타협해서 뭘 얼마나 얻었느냐 가지고 국민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내주든 야당을 끌고 가서 국정을 얼마나 원만하게 진행하느냐. 야당을 평가할 때는 여당을 상대로 투쟁해서 뭘 얻었느냐를 가지고 국민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만은 여당을 평가할 때는 야당을 끌어안고 가서 어떻게 합의를 이루고 타협해서 일을 되게 만드느냐. 일부 양보하더라도 그걸 하는 여당은 평가하고 그거 못하는 여당은 평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당정청, 정부 청와대 못하면은 심판은 우리가 받습니다. 단임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가 없습니다. 결국 2년 뒤에 정부 못하는 우리가 심판받습니다. 의원님들이, 후보들이 공천에 날아가든지 선거에서 낙선하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데 성공시키려면은 청와대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적하고 또 대안 제시하고 그러려면은 제 공약을 자세히 보시면 좋겠는데 대통령하고 자주 만나야 됩니다. 제가 그거 할 생각입니다. 상임위별로 당정 협의를 제도화해야 됩니다. 그거 할 생각입니다. 네. 1분 30초 동안 아주 임팩트 있게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상호 주도 토론 순서인데요. 상호 주도 토론은 후보별 주도 토론으로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각각 10분씩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10분씩의 시간 동안 질문하실 때는 1분 이내에 해주셔야 되고 질문하신 분은 답변 시간 최소한 30초 이상을 좀 보장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또 신호음으로 알려드리고 또한 그 시간 초과 시에는 좀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상호 주도 토론도 순서를 바꿔서 그 2번 권성동 후보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조혜진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는 순서로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이 참 초재선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3선 이상부터는 상임위원장 선거, 뭐 원내대표 선거 이걸로 이래가지고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혜진 의원님과도 저는 굉장히 초재선 때 아주 가까이 지낸 동료로서 형아우하면서 지냈는데 오늘 어쨌든 간에 상호 주도 토론 공격 질문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공격 아닌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젊고 합리적인 원내 지도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막후 영향력이 더 커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원내 진입한다. 그리고 당 대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 공천까지 좌우하면서 당을 장악해서 다시 대통령 후보에 도전을 할 그런 의사가 명확하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비주류들은 아니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들어오면 되냐 하면서 반발과 갈등, 혼란이 굉장히 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점이 민주당에서 변화의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부분이 정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강성이라고 하는 평가도 전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저한테만 잘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기재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예결 개수조정특위 같이 하고 그 밖에도 사적으로 공적으로 여러 차례 일을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이고 또 대화가 되는 사람, 뒤통수 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저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저의 진정성을 믿고 허물없이 대화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이로 보더라도 저보다 6살 아래입니다. 제가 올해 60인데 54입니다. 제 막내 동생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이미지도 좀 그렇고 그 당 안에서도 합리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 점이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에 우리도 좀 부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재명 후보 저는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가 안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당에 들어오기도 그 만만치 않고 원내든 뭐 어디든 진입하기도 저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본인은 노력하겠지만 오히려 지금 본인은 리스크를 어떻게 이 뇌관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의 문제도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책임져야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여놨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그렇게 정당 정치를 오래 해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나르고 긴다는 그 친문 또 뭐 또 비문 이런 분들을 갖다가 자기가 쥐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럴 구조가 저는 아닐 거로 봅니다. 그래서 새 지도부하고 제대로 좀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 답변 맞았습니까? 예. 저도 우리 조혜진 의원님 바람처럼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좀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당인 여당과 협상을 하고 또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행태는 과거와 그렇게 다름이 없다고 보거든요. 우선 대통령 제1호 공약인 청와대 해체,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예비비 지출까지 처음에는 거부를 하는 등 전혀 다른 바가 없고 또 어제 또 법사위 사법위를 통해 가지고 또 이 소위 말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또 일방적인 국회 운영의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민주당의 새 지도부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또 하나 저는 협상력과 전투력이 수레의 두 바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투력이 없는 협상력은 그야말로 힘없는 평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우선으로 하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거대 야당이 수용하지 않을 때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결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법이나 상식을 위반해서 이렇게 반칙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싸우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부분은 그건 뭐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야 간 고소 고발을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정치적으로 타결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건 예외적인 경우인 것이고 원칙적으로 법안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민주당 위원장이 김태년 위원장이 소위원장이 제가 허락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려고 그러길래 국회법을 갖다 댔습니다. 182조 1항 2항인가를 갖다 대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방 상정을 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조문을 딱 갖다 대니까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의시하고 그 여야 간사끼리 협의해가지고 절충을 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부분은 국회의장도 좀 전에 의원내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장도 어기면 그건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역시 우리 조혜진 의원하고 저는 같은 당 소속이 맞네요.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추가로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예,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론의 힘이 지금 여론 정치이기 때문에 여론의 힘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늘 여론의 향배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명분, 또 태도 이런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여당하고 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스스로 그 협상하다가 충돌해가지고 결렬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여야가 같이 국민들한테 호소한다고 그럴 때 국민들은 야당은 뭐 이해합니다. 그리고 뭐 장외로 나와가지고 국민한테 직접 호소하겠다고 해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당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당은 무력하게 보입니다. 이유가 뭐 됐든 간에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여당은 해결해내야 됩니다. 타결해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협상의 능력, 절충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이제 바꿔서 이번에는 조혜진 후보님이 주도권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제가 여러분들의 좀 우려를 대신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하고 좀 생각해 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선 이후에 인수위 기간에 우리 그 후보님께서 우리 권성동 후보님께서 원내대표 후보님께서 이명박 대통령 사면 말씀을 하시면서 김경수 지사와의 동시 사면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오수 총장에 대해서 일 제대로 안 하려면 그만두라, 거취 결정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일 제대로 하려면 인수위원장 맡아도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총리 하마평이 나오니까 인수위원장하고 총리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셔서 좀 논란이 있고 좀 반문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이 MB 사면 결행해서 정치적 부담 틀어보려고 생각했다고 보는데 안 됐습니다.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압박하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늘 보아왔던 민주당의 행태, 우리가 늘 비판해왔던 행태인데 정권 바뀌자마자 우리가 그걸 하는 걸 보고 이것 내로남불이 위치가 바뀐 거 아니냐. 그리고 정권 똑같은 거 할 것 같으면 정권 교체 뭐하러 하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과의 그런 논란은 결과적으로 우리 내부의 갈등과 자중질환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것이 그때 그런 말씀하실 때 우리 당선인하고 좀 교감을 갖고 하셨던 겁니까? 우선 제 발언으로 인해서 뭐 좀 불쾌한 그런 감정을 가졌다 그러면은 우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우선 당선인과는 전혀 교감이 없습니다. 제가 명색이 4선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인터뷰 과정에서 얘기를 하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누구와 의논한 후에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좀 더 해명을 하면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지 않았을 때, 즉 대선 기간 중에 제가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똑같은 발언을. 왜 MB는 사면 안 해주냐? 결국 김경수 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라는 발언을 그때도 했고 이번에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똑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게 사람의 위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언론에서 받는 게 다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김호수 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도 법사위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발언의 취지는 총장으로서 수사할 의지를 갖고 제대로 된 수사팀을 만들어서 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법인카드 이 유형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면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고 총장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은 그만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원칙론을 얘기한 건데 언론에서 제목을 마치 제가 압박을 가한 것처럼 뽑았을 뿐입니다. 제 발언 취지는 김호수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라 이런 취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안철수 그 대표께서 총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언을 했는데 발언 과정에서 조금 아주 조금 불쾌하게 또 기분 나쁘게 들렸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당선인과 교감이 있는 것도 같고 아니고 그냥 당선인을 위해서 충정으로 하신 것도 같아서 사실 판단이 안 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당선인은 충정으로 본인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게 당선인께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부담이 되었는지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선인께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핵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동해시 유세 때 가셔서 윤핵관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쭉 있어 보면은 어떤 개인이나 그룹에 힘 있는 개인이나 그룹에 이름이 붙는다. 어떤 내미 정치적 이름이나 내미가 붙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론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미운털이 박힙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미움이 그쪽으로 다 쏠립니다. 본인들이 하지 않은 것도 결국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 처음에 그런 이름이 붙으면은 그걸 어떤 훈장으로 생각하든지 완장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게 민심이 바뀌면서 표적이 되고 하면은 그게 순식간에 주홍글씨로 바뀌어버립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요 근래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봉하대군. 처음에 그 이름 나왔을 때 얼마나 본인이 기분 좋았겠습니까? 만사형통, 문고리 3인방, 진박감별사.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개인에게, 그 당에게, 나라에 어땠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 후보님께서는 오랜 정치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지켜보셨는데 그에 대한 경계심이 없으시다. 이건 위험한 징조라는 그런 감이 없으신 걸 보고 솔직히 조금 실망도 되고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부분에 뭐 이렇게 좀 재미삼아서 저도 뭐 그 본심 반 이렇게 해서 윤핵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후보에 가까이 가서 도와드리고 싶다는 뜻이지 그 네이밍 안에 제가 들고 싶다는 뜻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우리 앞으로 길게 정치 오래 하시면서 우리 당이나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셔야 될 우리 후보님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충고 말씀 제가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윤핵관이라는 표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선 중진 국회의원 이거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사선이 되는 동안에 윤석열 당선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스스로 고운 겁니다. 그런데 그 윤핵관의 표현을 제가 붙인 것이 아니라
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데 그 유세 현장에서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좀 더 농담 삼아 제가 그걸 좀 더 저에 대한 공격 프레임으로 만든 용어지만은 제가 이것을 좀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앞으로 이 자리에 언론인도 많이 와 계시는데 저를 좀 윤핵관으로 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권성동 의원, 뭐 원내대표가 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로 불러주시면은 제가 독립해서 우리 의원님들 잘 모시고 당을 바로 세우도록 또 당이 앞날이 아주 창창하도록 그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고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조 의원님. 예, 오늘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조혜진을 신윤핵관으로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권 여야 할 것 없이 정권 교체기에 지도부 선거가 나오면은 꼭 나온 게 청와대와 가까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내세워야 잘 된다 이런 논리였고 그렇게 선거가 많이 흘러갔는데 결과는 그렇게 해서 잘 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소통과 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런 게 맞지 않습니다. 당장에 만약에 저는 우리 권성동 후보님께서 원내대표가 되시면은 언론이 제목이 바로 나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청와대 친정 체제, 직할 체제. 이게 국민들 보기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내 민주화를 더 살리고 또 소통하고 또 야당하고도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우리 조혜진 의원님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 성실성이라든가 그 겸손한 진중함은 아마 누구도 따라가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작년에 나와서 또 민심을 얻지 못했지만은 제가 독자적으로 한번 출마를 했고 이번에 출마도 제가 무슨 소위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워서 출마한 것이 아니고 저희 정치적인 어떤 뭐 목적 달성이라 할까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제가 출마를 한 거지 윤석열 당선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출마를 한 건 아닙니다. 예, 원내대표고 싶은 욕심은 저나 우리 조혜진 의원이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0분이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질문과 또한 아주 설득력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오늘 그 모두 발언, 공통 질문, 상호 주도 토론, 마무리 발언 모두 다 각각 추첨으로 순서가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첨에 따라서 마무리 발언은 먼저 기호 2번 권성동 후보님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앉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수년간 우리 모두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노력했지만 때로는 허망했고 때로는 좌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5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힘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승리라고 자평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선 승리 기쁨을 잠시 접어두고 어렵게 만든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시 뛰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충격적인 참패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원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끈 국민과의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각자의 전문성과 능력이 다양하게 인정받고 국정에 10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성공에 의원님 어느 한 분도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많이 느끼고 또 배웠습니다. 대선을 치르면서 민심의 무서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이 보냈던 지지와 성원이 한순간에 비판과 원망으로 바뀐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 당과 정부가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긴장하고 경계하겠습니다. 저 권성동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의원님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 시대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1번 조희진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 제가 윤핵관에 맞서기 위해서 원내대표에 나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저는 그런 도구적 존재 아닙니다. 소모품도 아니고 부속품도 아니고 저는 독립변수지 종속변수 아닙니다. 원내대표나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원내대표나 당대표는 제 목표고 과제입니다. 언젠가 해야 될 직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정치인 사람입니다. 생계가 정치가 아니고 소명과 천직이 정치인 사람입니다. 제가 정치를 평생의 소명으로 삼아서 천직으로 살아온 것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고 구체적으로는 여야가 상생 공존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 하고 싶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보수 정당 만들고 싶고 이 꿈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정치 인생은 늘 생계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실패의 연속에 좌절했지만은 이 고달픈 현장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일이 남아있고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또 어쩌면은 저만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기가 저의 역할이 꼭 필요한 때라고 느낍니다. 여소야대의 벽을 넘어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저의 경험과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추구하고 계신 협치, 통합, 이 가치. 아직 우리 정치가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나갑니다.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켜주십시오. 기왕이면 이번에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의원님들이 덜 피곤합니다. 제가 의원님들 더 괴롭혀 드리지 않도록 오늘 결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합동 토론회를 다 마쳤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또 후보자를 좀 선택하시는데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또 원내대표 선거가 좀 당겨지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짧았을 텐데 좀 그 짧은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토론에 임해 주신 두 분의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동 토론을 마치고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장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여긴 되는데. 네, 마음은 다 투표장에 가 계신 것 같습니다. 투표하기에 앞서서 선출 절차를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이번 원내대표 선출 투표는 현장 투표 그리고 모바일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모바일 투표는 코로나 확진자 및 해외 출장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상이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바일 투표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투표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고 현장 투표 방법은 원내대표 선출 규정 19조 1항에 따라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이제 의원님들 보시면 단상 오른쪽에 마련된 교부대에 명패와 투표용지 한 장씩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령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기표소 내에 마련되어 있는 기표인으로 선출하시고자 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인 외에 다른 표기를 하시는 경우는 일체 무효 처리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투표를 마치시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반드시 착오 없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면 투표 자체가 오늘 무효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투표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먼저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1조에 의하면 약간명의 감표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엄태영, 정동만, 이영, 강민국 선거관리위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교부대 및 명패함, 투표함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지금까지 오영희 팀장님한테 안 가거든요. 박진웅 의원님 직접 보내라서. 오케이. 박진웅 의원님 핸드폰이 나갔대. 지금 못 받고? 아유. 오늘 수고했습니다. 영희가 달라서 그래? 핸드폰이 가능하시는 거죠? 요거는 혹시 있으실까요, 의원님? 뒤에. 네, 이거 있어요. 꽃다발 증정부터. 잠깐만. 네. 잠깐만. 이거 있었고.
장례 종료. 다시 드릴게요. 아니 여기 있어. 왜 이게 요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제 이거 아니야? 투표 종료까지 다 되고 나면 개표하고 이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땅땅땅 두드리고 이제 뒤에 꽃다발 지금 모바일로 선관위원장은 데려다 앉혀야 돼요. 이게 번호가 달라지면서 처음 설정한 핸드폰이 달라져가지고 한 명은 안 가는 거야? 한 명이 안 갔거든요. 다시 그냥 원래 번호로 보내겠습니다. 박진영님 아예 핸드폰 안 켜주세요. 이게 세팅이 이미 다 완료가 돼 있어서 바꾸려면 전체 세팅이 바꿔줘야 된답니다. 네네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대략 한 10분 15분 안에. 네. 박진영님께 지금 문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켜본대. 김예지 의원은 정말요. 어떡해. 오시라고 해야 돼, 투표하러. 네, 지금 투표. 네네네. 김하영 대장 지금 공간이 면접이어가지고. 됐습니다. 됐어? 박진은 됐습니다. 내가 박진한테 보냈어. 오케이, 잘했어. 키신다고 했어. 이렇게 잠깐만 끼셔서 받아서 하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고. 하신 거 아니야? 네. 이미 하신 거는 아니에요. 어디 투표하고 앉으셔야 돼요. 모바일 투표 참여 몇 명이요? 이거 알려줘? 다시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혹시 7일이에요? 미치겠다. 다시 잠시만요. 지금 다시 전화해서 되시는지 확인해볼게요. 수동만 하시면 돼요.
이게 여기는 7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시는 7일까지 설정을 했거든요. 오케이. 8일로 일단 해놨는데 제가 다시. 아, 돌아오겠네. 네. 저거랑 좀 지금 맞춰서 인터뷰 해놔요. 들어가셔서 한번 저거랑 맞춰서 종료하고 나면 네. 게시 선언을 하면 바로 나한테 몇 명 응답했는지 알려주시면 돼요. 내가 올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도 없고. 김희근이면 김희재훈이 다 했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명 했어? 지금 하고 있는 건 알지? 예. 보이네. 몇 명 했냐고. 3명입니다. 이게 중에 몇 대 몇이야? 3대 0. 3대 0이네. 3대 0. 3명 있어, 3명. 3명이 당연히 2명이 있어. 한 분 남았고 누군지 오케이. 아니야, 보지 마. 보지 말까요? 게시 선언할 때 그때 최종으로. 예, 우리가 몰라. 예, 저희 볼 수 있지 모르는 거. 절대 모르는 거. 4분 다 됐습니다. 그게 날짜 설정 때문에. 와, 최고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생각도 못했어. 저도 생각 못했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3분이나 다 뻔했어요. 센스. 장난 아니지. 이거 다 되면은 그냥 과장님이 번거롭겠지만 그러면 또 안 뽑아주지. 여기가 지금 아직 좀 남았잖아요. 아이고. 예, 잠시 후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속히 투표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셨어? 김예지 안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까 어디 있어? 기성 왔다 갔는데 바로 수정한다고? 괜찮아. 재선 역사상 최고 난 여기 못 앉아봤어. 선거관리위원장 해보고 내가 정말 가문의 영광이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제가 좀 볼게요 다시 잠깐만요. 다른 곳은 다 들어왔거든요. 아까 전에 제일 먼저 전화했을 때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이 아, 네, 부장님, 저 원냉면 추천드리는데요. 네, 지금 의원님 네, 지금 1, 2분 내에 끝나거든요. 네. 아, 네네네, 한 번만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다 했어? 지금 아직 팀장님, 하주영 팀장님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신가요? 예, 의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일단 의원님들 장례를 조금 정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표 위원님들 준비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말씀 좀 잘 저희가 바로 사건. 다들 적어 쓰셔도 돼요. 이걸로 아마 음량 들으시면 음성 들으시면서 하시는 거라 안 눌러서 그냥 혼자게 되고. 넷으로 갑니다. 예? 네. 네. 혹시 여기 체크 안 되는 거 이따가 확인 좀 해주세요. 네네. 투표를 하셨는데 저희만 지금 투표가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이미 투표를 하셨습니다. 98. 예, 명패수는 9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네네. 네. 네네네. 투표가 안 되시면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투표를 완료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 이게 투표 수가 안 맞을 때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선관위 우리 의결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98명. 네, 투표지 수도 98명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투표로 참여하신 의원님은 총 4분입니다. 개표를 계속 진행하여 잠시 후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수는 98하고 4를 합친 숫자가 되는 거죠? 모바일 투표 숫자는 합쳐야 되잖아. 해서 결과 말씀드리고.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잖아, 모바일. 이제 나는 두 자리 숫자 나오겠네. 그 생각이 많은 거지. 참 재밌네. 확인 중에 있어. 괜찮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2표 중에서 기호 1번 조혜진 후보자가 21표, 기호 2번 권성동 후보자가 81표, 이에 따라서 권성동 후보자가 투표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권성동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잠깐만. 예, 다음 순서에 앞서서 두 분 후보자님 좀 앞으로 같이 나오셔서 악수하시고 좀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혜진 후보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당선자께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 꽃다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이어가. 예, 다음으로 유이동 정책위의장님 또 꽃다발 증정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아, 김기현, 예. 이어서 원내대표님과 두분 다 하니까. 당대표님이 전달합니다. 예. 아, 제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다음 순서로는요. 예, 잠깐 좀 들어가 주시고, 그 1년 동안 예, 원내 사령탑으로 수고해 주신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또한 유이동 정책위의장님께 이준석 대표님께서 꽃다발 증정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갑자기 이게 좀 헷갈려. 기념사진사 5분 다 나오셔서. 예, 저 기념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다시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오늘 참석하신 당선자 그리고 또 조혜진 후보님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 또 정책위의장님 앞으로 다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성원석 선거관리위원장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손을 같이 들어주실까요? 1년 동안 소개해 주신 원내대표나 그리고 새로 출범할 또 원내대표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1년간 국민의힘 사령탑으로 오늘 선출되신 권성동 원내대표 당선자의 당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1년간 원내 사령탑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멋지게 저와 경쟁해 주신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도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해안을 나눠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정말 우리 어려웠습니다.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이냐? 또다시 우리 당이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을 총결집시켜서 대민주당 투쟁, 그다음에 선거 투쟁에서 승리로 이끄신 우리 김기현 전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해서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도 세대 포이론을 주창하시면서 젊은 패기와 또 꾀주머니로 대선전을 잘 이끌어서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준석 대표님께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당선인을 옆에서 뵈면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좋고 기쁜데 본인의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서 보면 좀 안쓰럽다. 저렇게 경무에 과연 건강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면서 흔히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선되는 날만 좋고 그 다음부터는 이 고행길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기쁘긴 기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제가 추구하는 정치적 그런 야망을 펼칠 수 있는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만은 사실 그 기쁨과 영광보다는 어깨가 더 무겁고 앞으로 이 험난한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은 혼자 공부 열심히 하면은
될 수가 있는데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진짜 원내대표라는 생각으로 앞장서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할 때만 우리 당의 승리가 담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앞으로 좀 많이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또 우리가 함께 갈 때만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2년 후에 총선에도 승리해서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한 의원님들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막중한 책무를 안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잘 모시면서 1년간 재미있게 원내사령탑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승리하는 여당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과정을 화합과 결속의 장으로 이끌어주신 성원석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과 지혜로 국회를 이끌어 주신 김기현 원내대표님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